자, 오늘부터 조경계획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책 볼게요. 조경 1반에서 보면 조경의 정의 및 조경가의 역할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조경이 이제 처음부터 진도를 나갔으면 이제 조경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조경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었는데 약간 순서가 다르니까 좀 감안하고 보면 조경이란 해서 이제 내용 볼게요. 조경은 원래 처음 조경하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이 됐을 때는 외부 공간을 취급하는 그런 계획 설계 분야를 가지고 조경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실내 조경이 개발이 많이 되면서 발전이 많이 되면서 내부 외부를 이제 통합해서 같이 이제 조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문적인 내용을 보면 체크를 같이 하면서 볼게요. 토지 및 인공 환경에다가 체크해 주시고 미적 경제적에다가도 같이 체크하고 오른쪽에 환경을 이해하고 보호까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조경 계획을 공부를 할 때는 문장을 조금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대강 읽어가지고 지문을 똑같이 읽었을 때 그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밑줄 치면서부터 내용을 숙지를 잘 하세요. 계속 볼게요. 건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꾸미는 것을 가지고 대부분 이제 조경이다, 혹은 이제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 것을 토목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건물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그런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볼게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오른쪽에 계속 체크할게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조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그런 이제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술이 종합된 실천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현대 과학으로서의 조경의 정의는 1975년에 이제 되게 유명하죠. 체크하면서 볼게요. 미국 조경가 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유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뒀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데 자연 보존, 그리고 이제 관리 도모, 이런 것들, 문화적, 과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연 요소랑 인공 요소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보면 토지를 계획 설계하는 관리하고 기술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체크할게요. 자원 보존, 오른쪽에 자연 보존 관리를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를 결합시키는,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 요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읽어봤죠? 자연 요소, 뭘 가지고 자연 요소라 그래요? 왜 그래? 옆 사람 들릴까봐 그래? 왜 그래요? 뭘 가지고 자연 요소라 그래요? 수목을 가지고 자연 요소라 그런데요. 그러면 인공 요소는 뭘 가지고 인공 요소라 그래요? 시설물. 시설물은 뭘 가지고 시설물이라 그래요? 왜 그래? 옆 사람 들릴까봐 그래? 시설물이 뭘 가지고 시설물이라 그래요? 건물? 그래요. 맞아요. 건물? 아니면 벤치? 건물 빼고 벤치? 가로등 이런 것만 시설물이에요? 건물도 포함해서 시설물이에요? 포함해서.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제 조경이란 체크할게요. 자연에 관한 이해에다가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인간에 대한 관찰을 예술적, 기능적으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가 구상하고 있는,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료조사를 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이제 전달하고 설득시키는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조경 설계 혹은 조경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 조경 설계 기준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조경 설계 기준에서 이제 발췌된 부분을 가지고 조경 계획이랑 조경 설계 분야에 같이 이제 내용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조금씩 얘기를 드릴 텐데, 법적인 그런 이제 법규랑 그리고 조경 설계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었던 거는 계속 다뤄지기는 하는데 시험에서 안 나왔었던 부분이 가끔씩 이제 출제가 되니까 제가 이제 이런 법은 자주 나왔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법들도 조금씩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옴스테드라는 사람 나오는데요. 옴스테드는 1858년에,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의 학문을 이제 정립시킨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경가 옆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유명한 이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경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그런 사람이고, 체크할게요. 조경이라는 용어를 보편화 시켰어요. 그리고 옆에 빈 공간에다가 조금 더 필기할게요. 조경이라는 직업을 계속이요. 자연과 인간에게
계속 이어 봉사하는 분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조경이라는 직업을 자연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분야라고 얘기한 사람이 옴스테드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은 영어로 봐주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헤어지기 전까지 한 10명 정도 만나고 갈 텐데 헷갈리지 않게 정리 잘 하세요. 계속 볼게요. 조경에 대한 나라별 표현 해가지고 아까 옴스테드가 조경가를 영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그럼 조경이 영어로 뭐예요? 랜드스케이프를 이제 동양에서는 일본에서는 조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원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한국에서는 조경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원을 주로 이제 만드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정원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많이 쓰였고 그리고 이제 식물적인 그런 소재가 도입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식물적인 요소가 도입이 되는 일본 정원 양식을 뭐라 그래요? 그런 양식이 있었어요. 그쵸? 기억나요? 그럼 일본 정원 양식이 대표적으로 물을 안 쓰고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뭐라 그래요? 산수식. 거기에 식물이 안 쓰이면 뭐라 그래요? 식물이 쓰이면 뭐라 그래요? 그래요. 확실해요? 자, 이제 계속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경은 경관을 꾸미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개방적이고 이제 자유스러운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분야로 이제 개발을 했고 인간의 이용적인 그런 인간이 이용하는 측면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조경학의 발달 과정을 보면 1960년대 우리나라에 조경이 처음 들어오면서는 체크할게요. 생태적 균형. 그래서 이제 생태, 조금 더 식물적인 그런 부분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분야에서 70년대 10년 정도 지나니까 체크할게요. 인간의 행태 뭐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 가지고 행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식물만 중요했다가 10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의 움직임 혹은 사람의 행동이 이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을 하면서 5년 정도 지났어요. 그랬더니 조경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만들어졌대요. 아까 혹시 기억나요? 미국 조경가 협회 뭐라 그랬었는지? ASLA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었던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경가 협회를 만들어서 이런 개념으로 조경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공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좀 더 새로운 정의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5년 정도 더 지나니까 처음에 생태에서 그리고 이제 인간의 행태가 조금씩 어우러질 수 있는 조경이 만들어졌는데요. 80년대는 체크하면서 볼게요. 생태, 행태, 미적 관심. 에 대한 분야가 발전을 했고 그리고 나서 10년이 더 지난 1990년대에는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제 분야가 발전을 했는데요. 이제 가장 흔하게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 핸드폰이 어땠었는지 혹시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기능이 뭐가 돼요? 전화 말고 또 뭐 돼요? 그렇죠. 노래도 되고요. 또 뭐 돼요? 인터넷도 되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내 핸드폰이 뭐가 되는지. 또 뭐 돼요? 인터넷도 되고 노래도 되고 카메라도 되고 전화도 되고 이런 핸드폰 안 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화만 돼요? 노래만 되고? 전화기에 카메라 돼요? 돼요. 오늘 가서 확인해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 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혹시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전화 본 적 있어요? 써봤어요? 써봤어요. 그리고 그 전화에서는 카메라가 안 되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 핸드폰이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만 됐었던 적도 있었어요. 혹시 알아요? 그래? 핸드폰이 공중전화가 옆에 있는데 그럼 핸드폰이 울리면 전화박스 옆에 가서 전화를 받아야 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요새 응팔 안 봐요? 안 봤어요? 봤어요? 거기서 삐삐라는 기계가 나오는 건 알아요? 그 삐삐가 어떻게 사용이 됐었는지는 알아요? 근데 전화박스 옆에서 전화를 했었던 그런 거 아직 응팔에 안 나오고 끝났으니까 오늘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옛날에 그런 핸드폰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어떤 기능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됐었어요. 전화하면 그냥 전화만 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카메라가 되기도 하고 문자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다 되는 이런 기능으로 조금씩 나눠지는데, 그런 전화만 됐었던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화기 뭐 이렇게 불렸던 것처럼 모더니즘은 그냥 그렇게 현대화, 단순화, 기능성만을 강조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니은번의 가로 안에 별표 다를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지금 스마트폰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양화, 장식적인 면을 추구를 해서 조금 그 본래의 기능 이외에 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그런 문화를 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90년대 초반에서부터 후반까지 가장 크게 변화된 그런 이제 문화가 되고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체크할게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제 조경이 발달을 했습니다. 해서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변화를 조금씩 살펴봤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내려온 내용이라서 그냥 읽고 내려오는 친구들 많은데, 여기 나오는 체크했었던 거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조경학의 발달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나열했을 때 거기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 잘 하세요. 계속 볼게요. 조경가의 역할 해가지고 보면, 조경가는 까만 네모에 사생활의 쾌적성을 추구하고 향상된 환경을 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 체크할게요.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은 꼬박꼬박 잘 기억해 주세요. 구르킨트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 변화를 4가지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기억번부터 리얼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크 라우리라는 사람이고, 로리에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다 영어 잘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아주 가끔 그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 조경 계획 나올 때까지 조경사에서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올 텐데, 조경 계획에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눈으로만 익히다 보면 조금씩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으면 옆에다가 그냥 쓰세요. 라우리라고 써도 돼요. 로리에라고 써도 되고 라우리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가끔 있어요. 근데요, 옆 사람이 보면 창피해서요, 책에다가 그렇게 쓰는 거 좀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쵸? 이 사람 몰라가지고 한 문제 더 틀리는 게 더 창피한 거예요. 아니야? 그냥 옆 사람이 이거 보는 게 더 창피해요? 왜 그래요? 옆에 마치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인 것처럼 서로 안 친해요? 아니야? 아니면 내가 별로야? 아니면 왜 그러지? 이게 약간 분위기가 약간 이상한데. 계속 볼게요. 이제 마크 라우리라는 사람이 조경가가 이렇게 3가지를 할 줄 알아야 조경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까 조경가라는 얘기 누가 했어요? 그런 말을 만든 사람 누구예요? 옴스테드. 옴스테드가 조경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조금 더 이제 나눠가지고 라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조경계획 및 평가할 줄 알아야 된대요. 이거 계획, 평가 따라가야 돼요. 이거 따로따로 떨어져서 조경계획 혹은 조경평가 이렇게 따라가면 답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가면. 그래서 생태학, 자연과학 기초를 두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초적인 학문에다가 기본을 두고 토지를 평가하고 그 토지가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시설계획을 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지 계획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타이틀에다가 체크할게요. 단지 계획. 이거는 조경가랑 건축가랑 도시계획가랑 조금 이제 합동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경 설계는 조경의 고유 작업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시설물 같은 세부 설계를 이제 추가시키는 걸 가지고 이제 조경 설계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조경가의 역할 3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내려갈게요. 조경계획 해가지고 조경의 대상 및 타 분야와의 관계해서 조경의 범위는 아까 처음 얘기했었던 것처럼 내부, 외부 모든 공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 공원 해가지고 이제 크게 2부분으로 해서 구분해서 볼게요. 정원은 전정광장, 중정, 사적인 정원, 옥상 정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원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질문, 정원에 바닥 있어요? 정원에 바닥 있어요? 있대요. 그러면 정원에 벽 있어요? 네. 있어요? 정원에 지붕 있어요? 없어요. 정원에 지붕 없대요. 그럼 이제 또 질문. 전정광장. 뭘 가지고 전정광장이라 그래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앞
앞에 있는 광장을 가지고 전정광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전정광장, 최근에 기차 타고 어디 가봤어요? 집에 말고. 그럼 집이 어디예요?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집에 동네에 산다. 안 타봤어 아직? 아, 그럼 서울역 가봤어요? 서울역 가봤대요. 이게 서울역 건물이에요. 서울역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역 건물 이렇게 문에서 나오면 뭐가 있어요? 광장이 있대요. 이제 여기가 광장, 이만큼이 광장이라고 하면 이 광장 앞부분에 또 뭐가 있어요? 도로. 확실해요? 그럼 이제 서울역은 이렇게 생겼대요. 나 서울역 말고 딴 데 어디 가본 데 있다. 서울역에서 타고 어디 갔어요? 그냥 서울역만 갔다가 집에 간. 부산 가봤어요? 기차 타고? 가봤대요. 부산도 부산역 있으면 문에서 나오면 광장 나와요? 있어요? 그럼 그 광장 앞에 뭐가 있어요? 도로. 여기는 아까는 서울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역인데 구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청량리 가봤어요? 청량리 건물에서 나오면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서울역에 있었던 광장이 그대로 또 똑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광장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도로. 그럼 이제 역에 대부분 한두 군데 역은 다 가봤다고 했으니까 그 광장에 가볼게요. 뭐 서울역이든 부산역이든 청량역이든 그 역에 가면, 광장에 가면 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광장에 잔디밭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정원이라고 할 수, 여기 지금 정원이라고 하니까 정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잔디밭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무 있어요? 이때. 그럼 이제 나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벤치 있어요? 있대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나무, 벤치 끝, 가로등. 또 뭐 있어요? 안 가봤어도 그냥 가본 척 하는 거야, 이럴 때. 또 뭐 있어요? 없어. 그럼 이제 서울역에는 대충 이런 거 있고. 그럼 이제 부산을 내렸어요. 부산은 잔디밭 있어요? 없어요? 나무 있어요? 있대요. 벤치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가로등 있어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서울역이랑 부산역이랑 비슷하고, 청량리역의 광장에 가면 거기도 잔디밭 있어요? 없어요. 나무 있어요? 있는 것 같기도 없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벤치는 있는 것 같고 가로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부분의 이제 전정광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정원의 티를 내기 위해서 화분에다가 식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까 얘기했었던, 제가 시설물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건물 이외에 뭐 벤치도 시설물이에요 했을 때 시설물이라고 했잖아요. 가로등도 시설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전정광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전정광장은 포장이 안 되는 경우, 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꼭 식재가 땅에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화분에 대부분 식재를 하고 시설물들을 배치를 해서 우리가 정원이라고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정광장의 가장 큰 의미는 사적 공간, 그리고 여기 도로가 공적 공간에 이제 개념이 바뀌는 중간 과정이다라고 해서 전이 공간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 공간도 아니고 이제 공적 공간도 아닌 그런 중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을 가지고 전정광장이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정, 조경사 다 배웠다 그랬으니까 중정, 어느 나라에서 중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중정이 뭐예요? 중정이 그리스야. 중정 그리스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랬대요.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중정 가운데 있는 정원이에요. 맞아요? 그럼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건물로 둘러싸여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잃을 거야, 조경사 선생님한테. 내가 뭐 물어봤는데, 글쎄 말 안 해준 것 같은데? 라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고. 그리고 이제 사적 정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마당을 가지고 이제 사적 정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옥상 정원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땅 위에 있어야 되는 정원이랑 건물 위에 있어야 되는 정원이랑,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수목이 뭐예요?
내가 그래도 봤을 때 어떤 수목이 제일 멋있는 것 같더라. 남이섬에 가면 뭐가 제일 유명해요? 어떤 수목이 제일 유명해요? 메타세카이아. 그거 옥상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때요? 돼요? 좋아? 멋지죠? 왜 안 돼요? 왜 웃어요? 왜 내가 메타세카이아 옥상에다 올려달라 그럴까봐? 왜? 뭐가 제일 안 돼요? 죽어? 왜 죽어? 너무 커서 바람이 많이 불면 걔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옥상에 올리려면 그렇게 키가 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올려봤으니까. 그쵸?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옥상에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정원에 있는 그런 그 구성 요소는 흙도 조금 가벼워야 되고, 수목도 조금 더 작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맴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계속 갈게요. 정의는 수목이 많이 자라고 있는 어떤 것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에요. 정원의 개념은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정원에 벽 있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적인 나만 쓰거나 우리 가족만 쓰거나 혹은 우리 팀만 쓰거나 이런 공간을 가지고 정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공원, 질문. 공원은 바닥 있어요? 있대요. 벽 있어요? 그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가본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어쩌면 딱 한 번밖에 안 가본 공원 어디 있어요? 안 가본 척하지 그래. 에버랜드 안 가봤어요? 에버랜드 공원 아니에요? 공원이죠. 에버랜드 벽 있어요 없어요? 이제 갈팡질팡 하는 친구들한테 에버랜드에 이제 벽이 없다면 여기가 에버랜드 이만큼이 땅이야. 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에버랜드는 문으로만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입장료를 받으니까. 입장료를 안 받으면 원래 이렇게 다 삥삥 둘러서 갈 수 있는데. 그죠? 뭐가 그래야. 여기 이렇게 다 들어다니면 사람들이 일로 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텐데 언제 다 내보내고 언제 다 들어오라 그래.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땅이고 여기는 다른 땅이면 뭔가 조금 경계가 있어야지. 여기는 공원이고 여기는 남의 집 마당이구나라는 그런 구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럼 이제 에버랜드 말고 동네 운동 다니는 혹은 뭐 이제 부모님이 운동 다니시거나 강아지랑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얘기하는 데에 보면 울타리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조금 큰데 이렇게 뭐 이렇게 벤치도 몇 개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몰라? 그럼 오늘부터는 공원에 꼭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래서 어디서 만날래? 그러면 거기 공원에 정문이나 후문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 공원에 북서쪽 위도 35도 방향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 안 하잖아요. 그 공원의 입구 앞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 그래서 오늘부터는 공원도 이제 울타리로 막혀 있는 걸로, 정원도 울타리로 막혀 있는 걸로. 그러면 공원에 지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열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오픈이라고 그래요. 공간이 영어로 뭐예요? 스페이스. 그러면 정원은 오픈 스페이스예요? 엄청난 기로에 이제 놓여 있어요. 이제 공원은 오픈 스페이스예요? 왜? 그럼 정원은 왜 오픈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사적인 공간이라서.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질문. 정원에 바닥 있어요? 그랬더니 바닥 있어요? 그랬어요? 벽 있어요? 그랬더니 벽 있어요? 그랬어요? 공원에 바닥 있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그랬어요? 벽 있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그랬어요? 아까 열다가 영어로 오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컵을 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거 좀 오픈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여는 걸 가지고 오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똑같이 벽이 있고 바닥만 남아있고 뚜껑만 열려있는 그런 물체가 돼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원도 똑같이 뚜껑이 없고 공원도 똑같이 뚜껑이 없지 않아요? 사적 공간, 공적 공간을 떠나서 영어로만 봤을 때 오픈 스페이스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영어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픈, 뚜껑이 열려 있는 공간, 정원도 공원도 뚜껑이 열려 있는 공간이니까 다 오픈 스페이스로 약속을 해요. 학명 외우느라 요새 좀 정신이 없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오픈 스페이스가 헷갈리는 거죠?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알았죠? 이렇게 하고 눈을 조금 크게 뜨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올리고 어머 너 정말 그렇게 생겼구나 라는 표정으로 날 봐도 괜찮지. 나 오다 넘어졌다니까. 이렇게 안 봐도 돼요. 눈도 좀 깜빡거리고. 알았죠? 싫어? 좋아.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한 48일 동안은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그 시간까지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이렇게 행운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날이 올 테니까 이렇게 뭐든지 착하게 이렇게 착한 표정으로 이쁜 표정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12시에 안 끝내줄 거야. 좋아. 자, 계속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원의 분류는 이제 정원은 조금 더 개념만 사적인 이제 공간의 구성은 똑같은데 정원은 사적인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원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공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쓰임새가 조금 다르고 이제 영어로는 똑같이 오픈 스페이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구성 자체는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 생활권 공원, 집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원이에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봤을 때 어디가 제일 공원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근린공원. 어디가 제일 작을 것 같아요? 소공원. 그럼 이제 어린이공원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놀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놀이터에 가면 있었던 거 뭐가 있어요? 시소, 그네, 미끄럼틀, 또 정글짐을 알아요? 정글짐 모르죠? 알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시소, 그네, 정글짐, 미끄럼틀 모르잖아요. 그죠? 시소, 그네, 미끄럼틀 알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되게 모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안다 그랬어. 그럼 이제 그 요새 본 적 있어요? 이렇게 가면 스프링 달려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물이 있는 건 알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뺑뺑이 알아요? 들어봤어요? 타봤어요? 그래요? 근데 공중전화 옆에서 핸드폰 터지는 그건 몰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권 공원의 종류 3가지 한 번 더 기억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주제공원 해서 보면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이제 공원들을 가지고 주제공원, 뭔가 그 공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에 가장 그래도 나는 이런 데는 좀 공원 중에 안 가보고 싶다라고 굳이 안 내키는 데를 한 군데 꼽자면 어디 있어요? 묘지공원. 우리 다들 이렇게 그 스타일이 비슷해. 그래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묘지공원. 그 이외에도 그냥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외에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주제공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지에 3분 내려가면 완충녹지, 그리고 이제 녹도라는 말보다는 이제 시설녹지라는 말을 더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녹도, 길처럼 만들어진 녹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말보다는 시설녹지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칠판에다가 쓰는 파란 분필로 쓰는 거는 책에다가 안 옮겨 적어도 돼요. 그렇지만 파란색 이외에 다른 색으로 이제 칠판에다가 필기하면 제가 어디다가 필기하세요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눈여겨서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 질문할게요. 완충녹지 뭐예요? 완충이라는 말이 뭐예요? 충격을 완화하는. 그러면 충격, 뭘 가지고 충격이라 그래요? 손으로 가서 이렇게 때리는 거. 그죠? 아니야? 내가 가서 얘를 이렇게 때리면 얘 충격받지 않아요? 안 받는 걸로. 그래서 이제 충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충격으로 꼽을 수 있고요. 또, 소음. 시끄러워. 1시간 내내 얘가 여기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노래로 들릴까요? 소음으로 들릴까요? 소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노래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공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요 동네 근처에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공해를 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충격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완충녹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완충녹지의 3가지 개념은 충격을 완화하고 소음을 완화하고 공해를 완화하는 이 3가지 목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내려갈게요.
경관녹지 계속 보면 경관녹지는 그럼 경관녹지는 뭐예요? 경관은 대부분 우리가 눈에 보이기 좋은 걸 가지고 경관이라 그래요. 안 좋은 걸 가지고 경관이라 그래요. 주로 좋은 걸 가지고 그래서 보기 좋게 대부분 이제 식재를 해놓은 걸 가지고 그런 개념을 경관녹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내려갈게요. 오픈 스페이스, 광장,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안 다니면 보행자 전용 도로예요? 차가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길을 가지고 보행자 전용 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연공원법이라는 이제 법 기준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공원을 가지고 자연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공원법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조금 익숙하게 기억할게요. 자연공원법에 의거한 공원의 종류를 보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4차 경내 문화유적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등의 자연공원에 준하는 것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자연공원이라고 포함하고 있고요. 왠지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것만 체크할게요. 주차장을 포함한 진입부 또 자연공원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광 및 레크레이션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관광, 뭐 하는 걸 가지고 관광이라 그래요? 부모님 관광 가셨어 라고 하면 뭐 어디 가신 거예요? 뭐 하러 가신 거예요? 놀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레크레이션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노는 거. 그래서 관광 및 레크레이션 시설 주로 우리가 휴양 내지는 노는 공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 골프장, 스키장 그리고 옆에다가 조금만 더 적을게요. 야영장, 경마장, 계속이요. 관광농원, 계속이요. 종합레저단지, 다시요. 야영장, 경마장, 관광농원, 종합레저단지를 포함해서 관광 및 레크레이션 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조경 해가지고 공업단지, 그리고 이제 가로수 및 고속도로 조경, 캠퍼스 계획 조경,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빈 공간에다가 리을번 해가지고 주택단지까지 같이 적을게요. 주택단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건물 주변에 만들어지는, 꾸며지는 녹지를 가지고 시설 조경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자연학습장, 전시시설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전시시설 뭐 하는 데예요? 전시하는데. 그럼 그런 전시하는 시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관. 그럼 이제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는 데를 뭐라 그래요? 미술관. 그럼 이제 그런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데를 뭐라 그래요? 박물관. 그래서 이제 전시시설 하면 그렇게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볼게요. 조경에 필요한 것들 해가지고 라우리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라우리가 뭔 얘기했어요? 조경가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나온 동그라미가 뭐였어요? 그쵸, 이게 우리의 한계야. 방금 한 장 전에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경가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그 조경에 필요한 것들이 타이틀에다가 체크할게요. 자연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공학적인 지식, 설계 방법론. 그리고 이제 하나 더요. 표현 기법이 조경에 필요하대요. 자연적인 요소는 말 그대로 지형, 기후, 뭐 지질, 토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연 요소 당연히 조경해야 되니까 그거 있어야 되고, 아까 조경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인간이랑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에 조금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주로 가로 안에 있는 심리학이나 뭐 인류학이나 이런 학문적인 요소 혹은 심리적인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조경에 접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하대요. 그리고 이제 설계 방법론은 대부분 기법을 가지고 설계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 뭐 이제 그래픽, GIS, 기호 표시법,
CAD 나와요. GIS는 지형 정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땅의 형태를 프로그램으로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조금 더 이제 조금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하고, CAD는 다 알죠. 도면 그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CAD라고 그래요. 그렇게 설계 방법론도 라우리가 필요하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표현 기법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자연적인 요소도 연구를 하고 사회적인 요소에 접목을 시켜서 공학적인 지식으로 거기에 연구를 해서 설계 방법론으로 이제 연구가 끝나고 나면 그거를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현 기법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림 이제 대부분 이제 계획하고 설계했어요. 구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도면이 한 장이 나왔는데, 도면 한 장이 이제 컬러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컬러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냥 도면으로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도면만 딱 떨렁하게 되어 있고, 뭔가 되게 썰렁한 도면 한 장이 있고, 근데 계획이랑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 방법만 너무 깔끔해. 너무 꾸미지 않은 그런 그 도면 한 장이 있고, 계획이랑 설계는 그냥 그래. 그냥 그런데 정말 멋지게 컬러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갖은 기교를 다 부려서 누가 봐도 화려한 그런 도면 한 장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도면 한 장. 간단하게 그려져 있지만 설계랑 계획이 꽉 차 있는, 화려하게 그려져 있지만 설계 내용이 부실한, 그럼 우리가 대부분 그림 잘 그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설계가 잘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 화려하진 않지만 이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거를 말로 쓸게요. 표현기법에다가 돼지꼬리 달아서 평가의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평가의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설계자와 예술가 해서 보면, 설계가와 예술가는 그냥 연필 한 번 혹은 붓 한 번, 본인의 터치 한 번이 이제 작품이 될 수 있겠지만, 설계가는 내가 이제 예술가처럼 똑같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냈어요. 종이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냈으면, 예술가는 그냥 이 자체가 이 컨셉이 뭔데? 자유. 그럼 이게 그냥 작품이 돼요. 설계가가 이렇게 그려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치수가 있어야 되고, 굵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에 위치가 있어서 이거를 이 공간에다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예술은 이제 그 표현 자체가 그냥 인정이 되겠지만, 설계하는 체크할게요. 동그라미 해주세요.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실행은 다른 말로 옆에다 같이 적을게요. 이용 가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용 가치가 있어야 우리가 설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조경가의 세분화된 분류해서 조경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를 조금 더 세분화된 개념으로 조경, 플래너, 디자이너, 엔지니어, 그리고 홀리컬리스트 이렇게 구분을 할 텐데, 조경 계획가는 거기다가 이제 돼지꼬리 달아가지고 같이 한번 더 적을게요. 제네럴리스트.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제네럴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경 계획가는 설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드는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자문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종합적인 그런 그 플랜이 들어갔을 때 그거를 이제 어디서든 생기는 문제를 이제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을 계획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네럴리스트라고 이제 돼지꼬리 달았어요. 그 다음에 조경 설계가는 디자이너 해서 대부분 보면 체크할게요. 기술적 지식, 오른쪽에 예술적 감각, 오른쪽에 구체적 형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설계가라고 얘기하고, 엔지니어, 말 그대로 엔지니어예요. 공학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체크할게요. 시공업자. 그 다음에 홀리컬리스트는 이제 식물, 수목 생산, 공원 관리자, 이렇게 조경에서 약간 조금 사이드에 있는 것,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조경 원예가라고 해서 조경가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에서 직업적인 구분으로 해가지고 4가지 더 봤어요. 요것도 꼼꼼하게 같이 봐주시고 내용 정리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으로 해서 이제 조경계획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리적인 환경은 자연환경,
인공환경을 포함해서 물리적 환경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아까 자연적인 환경은 뭘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어요? 수목? 또? 수목만 자연적인 환경. 물은 자연적인 환경이에요? 그렇대요. 그럼 이제 인공환경은 뭘 가지고 인공환경이라 그래요? 시설물. 시설물에 건물도 들어가요?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환경은 대부분 이제 자연 자원에 대한 이해를 하고 토지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요소를 찾고 여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래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경계획 과정은 목표랑 프로그램으로 나눠지는데 목표는 오타가 났어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체크할게요. 장기적 계속 체크할게요. 포괄적 의도 계속 체크할게요. 방향 제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목표가 있죠.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목표. 기사 합격이 목표예요. 장기적이에요. 꽤 장기적. 주로 짧으면 3개월, 길면 3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괄적인 의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잘 살려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열심히 공부 이러고 프로그램 보면 목표보다 체크할게요. 주체적, 세분화된 설계 의도.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며칠 동안은 계획 공부, 며칠 동안은 설계 공부, 며칠 동안은 이제 시공 구조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세분화되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이런 것처럼 모든 계획 과정, 조경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 과정에는 목표가 있고 이제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목표가 더 큰 개념이에요? 프로그램이 더 큰 개념이에요? 목표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면 목표가 상위 개념이에요? 프로그램이 상위 개념이에요?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한 걸 이거. 그래서 이거가 이루어지면 단계가 지나면 이걸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거를 조금 더 상위 개념, 이거를 조금 더 하위 개념이라고 개념을 잡을 때 상위 개념에 목표가 들어가요?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목표가 그리고 하위 개념으로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대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계획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조경 계획은 크게는 4단계로 구분을 해서 가로 까만 네모를 찾아볼게요. 계획,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설계, 그 밑에 줄에 시공, 그 밑에 줄에 관리. 이렇게 크게는 4단계로 나눠지고요. 조금 더 작게는 기본 전제, 자료 수집, 종합, 별표 다를게요. 기본 구상, 대안 작성, 별표 다를게요.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감리, 관리 이렇게 10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오른쪽 화살표로 쓰면서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목표 설정.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자료 수집. 세 번째 단계가 뭐래요? 종합.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뭐래요? 기본 구상, 대안 작성,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감리, 관리 이렇게 10단계로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순서를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잘 하셔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화살표 똑같이 넣고 목표 설정, 종합, 기본 계획, 기본 설계가 2번. 또 똑같이 목표 설정,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자료 수집 3번. 목표 설정, 시공, 관리,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러면 1번이 답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열했을 때 거기에서 순서가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순서별로 정리 잘 해주세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기본 전제 처음에 이제 뭘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조금 사볼게요. 땅을 한 10,000평 정도 샀어요. 땅을 10,000평 사서 공원을 만들 텐데 공원의 컨셉은 체육공원이에요. 여기가 도로, 주택가 라고 얘기를 하면 출입구를 도로 쪽으로 내는 게 좋아요? 주택가 쪽으로 내는 게 좋아요? 주택가. 그래서 주택가 쪽으로 출입구를 이렇게 두 군데를 내가지고 여기는 이제 운동을 하는 공간, 여기는 휴식 공간, 여기는 또 휴식 공간. 요 정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시설물 안 치고 그리고 이제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구성이 괜찮아요? 휴식 공간 2군데, 운동 공간 1군데 해가지고 공원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이런 표정이야.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이렇게 돼요. 통과가 되면 다행인데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 과정을 보면 처음에 프로젝트에 추구하는 개발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단계가 기본 목표 설정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원으로 컨셉을 잡았고요. 추상적인 것에서 구역, 경계 같은 구체적인 것까지 포함한 데요. 체크할게요. 추상적인 것, 오른쪽에 구체적인 것까지. 그래서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공원을 만들자에서 구체적으로 운동을 컨셉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잡아봤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작성한 후에 체크할게요. 최종안 선택하는 경우 판단 기준. 최종안은 이제 결정된 마지막 대안을 가지고 최종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국어 그대로 해석하면 최종안은 최고 마지막 대안이고 최적안은 국어 그대로 해석하면 최고로 적합한 대안이라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괜찮대요. 해석할게요. 그래서 이제 땅이 정해지면 그 대상지가 정해지면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데 체크할게요. 자연적인 분석, 두 번째 사회적인 분석, 세 번째 시각적인 분석으로 이제 이렇게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자료 분석을 하게 된대요. 자연적인 분석에 물리 생태 어려운 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분석에 군집생활의 인간의 의식구조, 가치관, 문화유산, 법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각적 분석은 계획구역 안에 이제 그 안에서 보여지는 질에 관한 혹은 구조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거나 혹은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느낌을 선호도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료들이 모아지는 단계가 종합 단계가 되는데 체크할게요. 종합된 내용은 체크할게요. 도면 오른쪽에 표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구상 별표 달았어요. 읽어볼게요.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단계로 두 번째 동그라미 읽어볼게요. 계획 방안을 제시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찾게 되는데 세 번째 동그라미 체크할게요. 기본 토지 이용 계획, 두 번째 교통동선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 모양에 혹은 경사나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을 표현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도랑 교통동선 계획도 해가지고 그 대상지의 도로망 패턴을 가지고 이제 그 기본 구상을 짜게 되어 있고요. 이들을 비교 검토해서 기본 골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밑에 줄에 체크할게요. 오른쪽에 다이어그램이 효과적. 다이어그램 뭔지 알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뭐 집합 여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교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이어그램은 근데 이제 도면에서는 동그라미로 그려지기도 하거나 혹은 사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여기서부터 여기는 몇 미터, 여기서부터 여기는 몇 미터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아까 이거 별로 마음에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또 똑같이 출입구는 두 군데를 내는데 너무 이러면 조금 너무 식상한 것 같으니까 이제 동선을 이렇게 네 군데를 내 가지고 이제 여기도 운동을 하고 여기도 운동을 하고 여기는 휴게 공간을 만들고 여기는 놀이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만드는 대안을 한 번 더 냈어요. 이건 어때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또 표정이 또 이래. 또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이건 너무 적당치가 않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대안을 또 냈어요. 이렇게 처음 단계의 대안에서 몇 개의 다른 대안을 내는 단계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되는데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그 하나의 대안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개의 대안을 내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대안 작성 단계는 가로 안에 체크할게요. 서로 다른 대안. 오른쪽에 최적안 선택.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대안을 제시를 하고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지는 몇 개의 그 기본 구상도 중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읽어볼게요. 선택 기준은 기본 전제가 이제 우리가 체육공원이라는 그런 컨셉에서 되게 벗어나지 않는 데에서 경제성, 시공성 혹은 유기적인 구성 등의 체크할게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다름.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 단계가 들어가요. 여기다가도 아까 별표를 달고 왔는데요. 읽어볼게요. 최종적으로 선택된 대안은 기본 계획으로 확정이 되는데 체크할게요. 토지 이용 계획, 교통동선 계획, 배치 계획, 식재 계획, 하부 구조 계획, 집행 계획 부문으로 나눈대요. 총 몇 개의 부문으로 나눴어요?
6개.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6개의 부문으로 도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줄에서 나왔었던 그 6개의 부문별로 나눈 것 중에 처음 들어보는 혹은 난 이런 말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뭐 있어요? 집행계획. 그 여러 가지 5개의 계획을 이제 만들도록 법 기준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가지고 집행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질문할게요. 하부구조 계획이 뭐예요? 하부구조가 무슨 말이에요? 집안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은 그 땅을, 내가 산 땅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을 하는 거여서 공원으로 쓸 거고, 이만큼 부분에다가는 공간을 만들고 동선을 만드는 걸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동선이 짜지도록 하려면 주택단지에서 동선을 내서 이제 대부분 그 단지 안에서 공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동선을 짜는 걸 가지고 동선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배치계획 짰어요. 휴게공간 2군데, 운동공간 1군데 이렇게 배치계획을 짰어요. 식재계획, 그거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다가 식재를 하고 식재계획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부구조계획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부구조계획 땅 밑에다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배수. 또 내가 너무 귀가 밝았나? 배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배수라고 혼자 듣고 싶었던 거죠. 전기, 전화, 선을 이렇게 까는 걸 가지고 하부구조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렇게 가지고 최종안이 선택이 되는 단계가 기본계획 단계가 돼요. 그러면 기본계획 단계에서 지금 도면이에요? 다이어그램이에요? 다이어그램이에요. 아직까지 다이어그램 단계에서 이제 설계 단계가 들어가면서 이제 치수가 나오고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면이 그려지게 되는 설계 단계에서는 기본 계획에서 전제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할게요. 구체적 발전. 근데 공사가 작으면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 설계가 생략되고 바로 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도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세한 도면까지, 그리고 세세한 서류까지 산출되는 단계를 실시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드는 단계를 시공 단계, 그리고 다 만들고 난 다음 단계를 관리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해봤을 거예요. 요즘에 어떤 뭐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거 많으니까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혹은 뭐 이제 주변에 어디 뭐 이렇게 뭐 프랜차이즈가 꼭 아니어도 어떤 새로운 이게 모든 걸 식당에 갖다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식당에 가면 신메뉴 나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안 해봤어요? 그러면 어디 이렇게 뭐 가구 뭐 쓰고 나면,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쓰고 나면 어떠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조사 같은 거 혹시 있는 건 알아요? 그런 건 있는 건 알아요? 그거 왜 해요? 그 설문조사 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심심하니까? 말 걸려고? 설문조사 해본 적 있어요? 설문조사 해보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 위에다가 간략하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써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누구랑 왔는지, 그 장소나 혹은 그 사용하는 물건을 뭐 일주일에 몇 번 쓰냐, 한 달에 몇 번 쓰냐, 뭐 이렇게 간략하게 쓰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막 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써요. 그러면 이 설문을 왜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만들고 나서, 야, 그거 내가 만든 거 어때?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요? 뭐 내가 이렇게 뭐 하고 나서, 혹은 나 이렇게 스타일링 하고 나서 나 오늘 스타일 어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야, 너 오늘 머리가 너무 뽀글뽀글거려.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 가서 피죠? 야, 너 오늘 입는 게 너무 더워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가서 시원하게 입겠죠? 왜 그래요? 고치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작업이 있는 거는 그 다음 작업에 조금 더 잘 하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 맞아요? 그렇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시공 단계, 어떤 그런 장소가 만들어지게 되거나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거나 그런 그 만들어지는 단계가 끝나면, 그럼 이제 우리는 아까 공원 만들었으니까 나무를 몇 주 심었어요. 이 심은 나무가 죽으면 1년 안에 죽으면 새로 갖다 심어줘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 걸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 아까 우리가 이제 보도를 깔고 보행로를 만들 텐데, 그 보도블럭 깐 게 만약에 별 이유 없이 2년 안에 깨졌어요. 그러면 새로 깔아줘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 수목은 1년, 시설물은 2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1년 수목에 대한 하자보수 끝나고 2년 시설물에 대한 거 끝나고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한 3년 정도는 돼야 이게 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직까지 우리가 새 공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이용 후 평가라는 단계를 거쳐요. 이거 이제 약자를 써가지고 POE 평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시공 후 관리 단계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POE 평가라는 단계가 들어간다라는 거 안 쓰셔도 돼요.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음번에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갈게요. 설계 방법론의 발달 과정 해가지고 보면 설계 방법론은 대부분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구분을 하는데 1세대 방법론은 아까 설계 조경 계획의 일반적인 과정 처음 단계가 계획, 설계, 시공, 관리 4단계의 가장 이제 그걸 크게 10단계로 나눴을 때 목표 설정, 자료 수집, 분석, 종합 이런 단계로 정립이 됐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체계적인 과정이 만들어진 게 1960년대가 돼요. 그래서 체크할게요. 1세대 방법론 체계적인 과정 1960년대. 그래서 이제 이때는 내가 1층짜리 집을 짓는데 요즘에 설계 간략하게 해가지고 뭐 땅콩집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한 토지에 한 필지에 2세대가 살거나 혹은 뭐 이렇게 조금 더 설계비를 보태가지고 4세대가 살거나 이런 구성이 있는 거 들어봤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만드는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금 이제 2016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는 그냥 건축가가 니네 1층 너랑 니네 가족들 4인 가족 사는데 니네 집은 한 6억 이상 들여야 돼 라고 하면 그냥 6억 주고 집을 지었어야 돼서 아무 이유 없이. 왜? 나는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시대가 1960년대였었고요. 체크할게요. 설계가의 오른쪽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가 1세대 방법론. 해가지고 6억 주고 집을 지었는데 창문도 환기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뚫어주고 스위치도 이렇게 형광등 쫙 켜주면 이쪽에서 나는 주로 생활을 해서 여기서 이제 스위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가장자리에다가 갖다가 불을 끄는 스위치를 갖다 만들어줘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문도 나는 주로 이제 왼손으로 문을 열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오른쪽으로 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문을 달아놔서 우리 집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춥고 여름엔 너무 덥고 이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 집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내 친구가 집을 짓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 왜? 우리 집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으니까 내 친한 친구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야 네가 왼손잡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 불편하니까 그래서 가서 뭐라고 막 말을 할 거잖아. 안 하죠. 그쵸? 그 친구도 그냥 그렇게 불편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친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실패한 뭔가가 있으면 내 친구는 그렇게 살지 않게. 좋아. 12시에 안 보내줄 거야. 자, 이제 그래서 2세대 방법론은 체크할게요. 참여 설계 단계가 돼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용자가 스스로 설계에만 관심을 갖고 설계 행위에 초점을 두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줄에 체크할게요. 독단적 설계 작성을 배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용자가 원하는 이제 그 사는 사람이 우선시되는 단계가 시작이 된 게 몇 년도라고요? 1970년대. 그래서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3세대 방법론은 체크할게요. 예측과 반박. 그래서 1980년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케이스도 봤고 그래서 결과를 예측해서 문제점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단계예요. 반박에다가 정리할게요. 피드백. 똑같은 말로 환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점이 생기는 그 문제점을 뽑아줬었던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자료를 모았어요.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종합 단계에서 표로 정리를 하거나 도면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면 이제 어떤 자료가 부족하게 돼서 이제 다르게 설계안이 나오게 되는 그런 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투입이 된 게 1980년대 해서 피드백으로 이제 분석이나 종합 단계로 돌아가서 이제 검토하는 단계가 생겼었던 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세대 방법론은
체크할게요. 순환적인 과정 해가지고 이제 80년대 후반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공 후 평가 단계가 이제 설계에 도입이 됐는데요. 약자로 동그라미 해가지고 조금 잘 보이게 할게요. POE라고 얘기를 해서 똑같은 표현으로 시공 후 평가, 똑같은 말로 POE 평가, 똑같은 말로 이용 후 평가 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그랬어요. 하자보수 기간 수목은 1년, 그리고 시설물은 2년.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5년 사이에 이제 써보고 나니까 어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거 왜 한다 그랬어요? 다음에 더 잘 하려고. 그래서 시공 후 평가는 거기다가 돼지꼬리 달아가지고 적어볼게요. 다음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반영하기 위해.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계획 및 설계 과정 해가지고 보면 계획은 체크할게요. 문제의 체크할게요. 발견. 오른쪽에 체크할게요. 분석. 그 밑에 줄에 체크할게요. 피드백. 그래서 읽어볼게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갖추어 주는 것을 가지고 계획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체크할게요. 논리적. 그리고 읽어볼게요. 객관성이 있게 접근을 해야 되고 지침, 분석 결과를 체크할게요. 서술 형식. 그럼 서술 형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말로 쓰는 거예요? 글로 쓰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이어야 된다니까 뭔가 그 논리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일반론적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논리성은 교육에 의해서 숙달이 되기도 하고 수요 예측, 경관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따라서 체크할게요. 양적 표현. 아까 서술 형식, 글로 쓰는 겁니다 라고 그랬는데 양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옆에다가 한 줄 더 적을게요. 그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아이디어의 창의성이 요구됨. 아이디어의 창의성이 요구됨. 서술 형식으로 글로 쓰는 거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체계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 단계에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아까 그 체육공원을 만드는 거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자료 수집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자료 수집을 합니다. 자연 분석, 사회적인 분석,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분석으로 이제 부분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예보고 조사해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여기 자연적인 분석에 한 장, 그리고 사회적인 분석에 한 장, 그리고 시각적인 분석으로 A4 한 장 해가지고 총 3장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짝꿍한테 그러면 너도 같이 해가지고 와봐 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분석을 A4 100장, 두 번째 분석을 A4 200장, 세 번째 분석을 A4 300장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랑 누가 더 계획 잘 짰다고 얘기해요?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봤을 때 누구는 분석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A4 3장 딱 가지고 왔고 누구는 아무리 더하기를 못해봐도 한 A4 500장 정도는 조사를 해가지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누가 딱 봤을 때 누가 더 분석을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해요? B,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계획은 양적으로 조금 더 표현이 많이 되고 그만큼의 자료가 받쳐주면 우리가 대부분 표현이 잘 되었다. 넌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가지고 왔어? 넌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왔어. 양이 늘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 분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래서 아이디어의 창의성이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계는 체크할게요. 문제의 체크할게요. 해결 종합. 체크 계속할게요. 그 밑에 줄에 주관적. 오른쪽에 체크할게요. 예술성 강조. 계속 체크할게요. 그림, 도면, 스케치. 그 밑에 줄에 체크할게요. 개인의 능력, 노력, 경험, 미적 감각의 의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내는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내가 설계안을 만들어내는 대신에 이제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이제 글라스로 된 건물이 좋다. 이제 유리로 된 그 63빌딩 같은 그런 표면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나는 노출 콘크리트가 좋다 라고 했을 때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본인이 봤거나 해봤거나 이제 이런 그 개인적인 그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단계가 설계 단계가 돼요. 그리고 체크할게요. 질적. 읽어볼게요. 계획가로서의 합리적인 사고와 설계가로서의 창조적인 구상이 필요로 하고 그 밑에 줄에다가 빈 공간에다 정리할게요. 시각적 표현의 창의성. 시각적 표현의 창의성이 요구됨. 그래서 보여지는 거에 대한 창의성이 요구가 되는 투시도 대부분 이제 건물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제 건물 만드는 동안 공사하는 동안에 이렇게 테두리 만들어 놓고 공사 개요 해가지고 건물이 다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대로에 우리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보여지는 그림 그 공사 현장 앞에다가 붙여놓는 거 본 적 있죠. 그렇게 그려지는 거 대부분 투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투시도 그려져 있는 한 장이랑 도면 좀 그려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100장 그려놨는데 뭐 동그라미 그린 거 한 장, 뭐 세모 그린 거 한 장, 뭐 디테일해 보이기는 하지만 네모 그린 거 한 장, 뭐 맞은 각가지 도형을 그려놓은 도면 100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설계안에 대한 야 도면 좀 봐봐 라고 했을 때 이런 도면 한 장이랑 이런 도면 100장이랑 어떤 걸 가지고 더 설계 잘했다 그래요? 설계 표현이 어떤 게 더 잘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한 장, 그냥 눈으로 딱 보여줬을 때, 완성품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계획안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양적인 그런 기술된 그런 표현 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설계는 한 장, 혹은 이제 되게 많은 양은 아니라 하더라도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표현 방법을 가지고 설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목표, 목적 해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목적은 체크할게요. 방향 제시를 가지고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목표는 체크할게요. 결과 또는 도달해야 하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경계획의 접근 방법 해가지고 보면 조경계획은 크게 두 부분으로 자연적인 요소가 우선시되는 혹은 노는 이제 사람이 우선시되는 그래서 자연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조경계획을 접근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토지 이용으로서 조경계획을 짜거나 혹은 두 번째 니은번에 레크레이션 계획으로서 조경계획을 짜요.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에 나오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체크할게요. 러브조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나온 사람 햅캐튼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오늘 조경계획 시간에 처음 만난 사람 옴스테드 다음에 누구 있었어요? 그런 사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어요? 라울이 또 누구 있었어요? 이제 막 봐야 돼. 러브조이 그리고 햅캐튼 해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5명 정도 이제 제가 소개를 했어요. 러브조이 읽어볼게요. 토지 이용 계획은 주로 토지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이용 계획이다. 말 그대로겠죠? 토지 이용 계획. 땅을 잘 쓸 수 있는 계획. 그래서 조경 계획은 토지 이용을 최적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 이거는 주로 이제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이제 대부분 자연적인 요소를 더 우선시 여기는 방향인데 조경 계획은 땅을 잘 쓰는 거를 최적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다. 되게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말로 썼어요. 이렇게 어렵게 말로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러브조이. 이제 러브조이가 이제 땅을 잘 쓰는 게 조경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더 말을 더 할 거예요. 그 사람이 햅캐튼이고요. 토지 경관의 생리적인 요소의 기술적인 사용과 경관의 형상에 대한 미적 가치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토지 이용을 언제 숨을 쉬라는 거야? 각종 토지 이용을 결합시켜 새로운 차원의 경관으로 발전시키는 과정.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토지를 잘 이제 목적에 맞춰서 잘 결합을 시켜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아까 러브조이는 그냥 그 땅 자체를 잘 쓰는 것이 조경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똑같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를 조금 다른 차원으로 개발시킬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토지 이용 계획 하면 두 사람 나올 텐데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러브조이, 거기에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된다 라고 말을 보탠 사람이 햅캐튼.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계획으로서의 조경 계획 해가지고 S골드 나오는데요. 사람 이름 또 잘 표시해서 기억해 주시고 레크레이션 계획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우선시되는 그런 조경 계획이 돼요.
레크레시아오라는 그런 그 라틴어에서 이제 회복하다, 뭐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인데요. 동그라미 해가면서 이제 타이틀에다가 구분을 해볼게요. 자원 접근 방법, 활동 접근 방법인데 자원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활동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경제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행태에다가 종합에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그래서 이제 S골드 하면 자원, 활동, 경제, 행태, 종합 이렇게 5단계로 이제 레크레이션 조경 계획을 한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접근을 했는지 볼게요. 자원 접근 방법은 첫 번째 하이픈에 체크할게요. 공급이 수요를 제한. 공급, 나눠주는 거죠. 수요, 받는 거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제한하는 거래요. 내가 주는 만큼만 받으래요. 그래서 자원의 수용력과 그 한계가 중요한 인자로 인식이 된대요. 두 번째 줄에 체크할게요. 자연 환경에 대한 고려가 우선. 체크할게요. 경관성이 뛰어난 지역. 오른쪽에 유용. 그래서 주로 이제 공원에 가면 입산금지라는 팻말 붙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팻말이 있거나 혹은 뭐 나무가 쉬고 있어요. 산이 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 팻말 붙은 거 본 적 있어요. 혹은 이제 에코브릿지 같은 것들도 이제 조금 더 자연을 우선시 여기는 그런 시설물 중에 하나인데 경관이 뛰어난 곳에 그래서 그런 이제 산이 쉬는 공간, 등산이 아무리 유행이라 하더라도 그 산이 너무 훼손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휴식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그 산의 이제 입산을 금지시키는 그래서 산을 자연 요소를 조금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레크레이션 접근 방법을 자원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나온 거 활동 접근 방법에다가 내려주세요. 이렇게 화살표로 내려서 거기 지금 경관성이 뛰어난 지역에다가 체크했잖아요. 그 밑에 나오는 단점을 활동 접근 방법에다가 내려주세요. 편집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조금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 활동 접근 방법은 체크할게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 공급, 주는 거를 이제 수요가 창출을 한대요. 안 아까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이제 또 모른다고 하겠죠? 잠실에 가면 놀이공원이 하나 있는 거 알아요? 안 돼요. 그 놀이공원 이름이 롯데월드인 건 알아요? 그러면 그 롯데월드가 실내에 있어요? 실외에 있어요? 실내에 있어요. 그러면 실외에도 롯데월드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럼 처음에 실내만 있었던 건 알아요? 알아요? 모르죠? 처음에는 여기 석촌호수 있는데 그 놀이공원이 없었고 호수가 있기는 한데 여기는 놀이공원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한참 있다가 그럼 이제 놀이공원 여기 롯데월드 다 가봤다 그랬으니까 롯데월드 쫙 입장을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갔다라고 치면 아침 한 11시 반쯤 갔다고 치면 한 3시간 놀았어요. 점심 먹고 한 3시간, 4시간 놀았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 실내 공간 안에서 놀이기구 타고 한참 막 놀다가 쉬기도 쉬었어. 놀이기구 타다가 밥도 먹었고 쉬기도 쉬고 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밖에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냥 마냥 노는 거야. 7시, 8시까지.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다 하면 요새는 어떻게 해요? 모노레일 타고 이렇게 나가요. 안 가봤어요? 어떻게 오늘 끝나고 한번 갔다 올까요? 이렇게 모노레일 타고 이렇게 나가요. 걸어 나가도 되는데, 걸어 나가면 좀 추우니까. 그래서 이제 모노레일 타고 이렇게 나갔다가, 여기서 이제 한참 또 놀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추워서 또 들어가고 싶은 그런. 해봐요. 주말에 갔다 와요. 주말에. 그래서 처음에는 요것만 있었다가, 이 롯데에서 이제 신기한 거예요. 처음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놀이동산을 가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 실내에 있어서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결이 돼서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한참 놀다 보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니 좀 아쉽고 계속 놀자니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롯데에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석촌호수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놀이동산을 만들어서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참 열심히 잘 놀았어요. 한 뭐 10년 이상 잘 놀았는데 이제 롯데월드 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놀아야 되니까 이 롯데월드의 명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맞은편에다 뭐 생겼어요? 몰라? 잠실 근처는 안 가는 거죠. 잠실에 되게 이렇게 새 건물 생긴 거 혹시 뉴스에서 못 봤어요? 뭘?
뭘? 이라고 물은 거야? 아니면 뭘? 이라고 영어를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나한테 질문을 한 걸까요? 뭘? 생겼어요. 맞은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다는 건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2 롯데월드 해가지고 생겼잖아요. 알아요? 가봤어요? 가지마. 위험해. 지금 그런 데 갈 때가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될 때예요.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잠실, 밤에 롯데월드 했는데 이 이제 유상이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공급을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제2 롯데월드를 만드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활동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레크레이션 참가 사례가 장래의 레크레이션과 기회를 결정하도록 하는 두 번째 줄에 체크할게요. 대도시 내외의 레크레이션 계획에 적합합니다. 그치만 그 밑에 줄에 이제 그 밑에 아까 우리가 화살표 땡겨온 거 새로운 레크레이션 요구나 경향의 여가 형태가 계획에 반영되기는 어렵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 롯데월드가 하나 생겼어요. 롯데월드 생기고 나니까 서울 근교에 놀이동산이 여러 군데 생겼는데 놀이동산 가보면 이제 나 롯데월드 가봤다. 가봤어요? 에버랜드 가봤다. 에버랜드 전에 자연농원일 때 가봤다. 예. 그리고 또 에버랜드 이외에 롯데월드 이외에 서울 근교에서 놀이동산 가본 데가 어린이 대공원 새로 리모델링 된 데 가봤어요? 노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영화 보는 건 좋아해요? 좋아해요? 최근에 본 영화 뭐 있어요? 내부자들 봤어요? 봤어요.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본 거죠. 어떻게 하다가 그럼 영화 보는 건 좋아하고 노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럼 책 보는 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술은 잘 먹어요? 술은 잘 먹고 그리고 영화 보는 그러니까 술 먹고 영화 보고 이것만 하는구나. 공부 안 하고 이제 놀러 안다 어디 가지 않고 그냥 한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이제 그랬대요. 그럼 이제 내가 여태까지 가본 놀이동산을 다 포함을 해보면 가면 뭐 있어요? 놀이동산 대표적인 놀이기구 하면 뭐 있어요? 바이킹. 이름은 달라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이름은 달라요. 거기 가면 무슨 이름이고 거기 가면 무슨 이름인데 아무튼 거기도 야 바이킹 타러 가자면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놀이기구가 다 있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회전 뭐지? 회전 목마 이름은 다 다른데 회전 목마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롤러코스터 이름은 다 다른데 이렇게 가는 거 다 있어요. 그렇게 대부분의 활동 접근 방법은 대도시 내에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적합하기는 한데 되게 새로운 게 있지는 않아요. 그냥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지는 시설물이 있고 새로운 것들이 접근되기가 조금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제 접근 방법. 경제 접근 하니까 뭐가 제일 생각나요? 어떤 단어가 제일 생각나요? 돈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자원 접근 방법은 이제 자연적인 요소가 우선시 되는 거고 활동 접근 방법은 이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성 요소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라면 경제 접근 방법은 그냥 돈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건 뭐 이렇게 자연이 망가지든 그냥 1억 원어치, 10억 원어치가 이제 우선시 되는 그런 맨 마지막 줄에 경제인자가 우선시 되는 조건을 가지고 경제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행태 접근 방법은 이제 선호도가 계획 과정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선호도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두 번째 줄에 체크할게요. 잠재적인 수요까지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 패턴에 맞춰서 계획하는 방법을 가지고 행태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S골드 하면 자원, 활동, 경제, 행태, 종합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요. 괜찮아요? 좀 쉬었다 갈까요? 계속 갈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쉬었다 가요. 조금 더 일찍 쉬었어야 되는데. 자, 좀 쉬었다 들어오세요.